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좀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제가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가가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크게 오르지도 않죠. 그 이유 명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단순히 원전 테마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펀더멘탈도 좋아지고요. 성장주 밸류에 올라탔다라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최근에 나온 뭐 주가에 대한 뉴스를 놓고 보면요. 뭐 오늘 뭐 3% 하락, 뭐 밸류에이션 부담 속 수주 모멘텀은 뭐 유지, 뭐 두산, SMR, 뭐 TSMC가 될 것이다, 뭐 전용 공장,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왔어요. 자, 사실 이제 이런 이슈들만 놓고 보면은 이게 긴가민가 하는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뉴스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너무 속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초반부터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이 됐냐 안 됐냐, 그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캐치를 하냐 안 하냐,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이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주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주가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뭐 그렇게 무리가 있는 주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택적으로 보고 놓고 봤을 때는 고가에서 그렇게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차트에 대한 분석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차트도 보고 뭐도 보고 해봤자 더 헷갈리기만 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냥 차트 그냥 딱 놓고 뭐 급락이 됐든 급등이 됐든 그 이후에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지금 수급이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연기금 개인 어떤 식의 수급이 잡히고 있는지 일단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요. 보면은 뭐 개인들은 일단 담아내고 있죠. 메이저들은 수급이 엎치락 뒤치락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꾸준하게 지금 들어와주고 나갔다 들어와주고 나갔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성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매물이 일단은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량이 너무나도 많이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밸류에 대한 부담이 만약에 있다라고 가정했으면요, 이 물량들 지금 빠르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량이 담겨져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 투자 포인트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원전, 전력, 인프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재점화가 되고 있고요. 연말 확정된 대형 계약에 대한 부분들의 재평가가 지금 주가를 트리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확정된 계약은 실적 인식 구간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원전은 해외 프로젝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망과 해상풍력, EPC 두 개의 축으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낙월, 해상풍력, EPC 쪽은 오히려 수주와 공정률 이 부분들이 매출로 연결되는 실물 매출 트랙을 보여주는 재료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게 팩트죠. 결국 계약 체결과 설계 조달, 제작 공정률, 준공 그리고 정산 이 순서로 매출이 분할 인식이 되다 보니까 단기 뉴스 공백기에는 당연히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죠? 장기 프로젝트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테마가 아니다. 성장주 밸류로 놓고 봐야 된다. 이게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우리가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영상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딱 놓고 보면요. 사실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재료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일단 뭐 동그라미 표로 이렇게 딱 나눠서 좀 놓고 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과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과 지속에 대한 가능성. 이 네 가지의 축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혁신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신뢰성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도 이미 주목을 하고 있죠. 지속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가는 게 누구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원전과 그리고 풍력, 공급망의 실적 전환 시점에 임박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흐름은요. 3일 안에 새로 터진 뭐 공시 한방 이걸 여러분들 바라기보다는요. 연말에 확정된 뭡니까? 결국에 대형 계약들이 다시 가격에 반영이 되는 구간으로 보는 게 더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뭐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골 해상풍력 EPC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지금 계약 규모만 여러분들 좀 놓고 보면은 어때요? 한 5,750억 원 규모의 계약이거든요. 2025년 12월 31일 연말에 공시가 나왔었죠. 자, 이게 결국에 에너지 전환 테마를 말이 아니라 뭐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 공정을 매출로 바꿔줄 수 있는 근거로 소비가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요. 아,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시점도 해상 풍력이 지금 나와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단순히 원전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놓고 볼 게 아니라 어, 해상 풍력 쪽까지도 두산이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 라는 프레임으로 놓고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단순히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자, 섹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어떻냐? 자, 원전,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해외 프로젝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시화 같은 이런 이벤트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장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테마가 살아 있을수록 돈은 계약을 따온 곳보다 결국에는 공정을 실제로 소화하는 공급자로 몰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놓고 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뭡니까? 원전에 대한 공급망이죠. 주기기, 보조기기, 제작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에너지 인프라 쪽에 대한 부분들의 EPC, 즉 동시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뉴스는 좋아요. 재료도 좋고 모멘텀도 좋은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간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쉬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문득문득 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판단이 잘 안 서는 구간들이 임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자, 과거에도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는요. 결국에는 확신 없이 버티다가 놓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조정에 겁을 먹고 던진다거나 아니면 다시 올라가는 경험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이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옛날의 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기 핵심 재료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 즉 테마로 볼 자리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인식 구조로 봐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 제가 여기도 여러분들 적어 놨지만 최근에 가스터빈 3기 계약 완료했어요. 유지보수까지 전담을 합니다. 원전 주기기 설계 가지고 있고요. SML 바운드리 열량 핵심 수혜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핵심 재료도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죠. 뭐가 있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전 전력 인프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재점화되고 있어요. 연말에 확정된 대형 계약에 재평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 사이 초대형 신규 공시 한방 이미 나온 건 없어요. 다만 뭐가 있어요? 이미 확정돼 있던 계약들이
뭐가 됩니까? 이제 실적 인식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점이 다시 조명을 받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면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은 원전은 그냥 해마다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파이프라인은요, 원전과 해상풍력, EPC 두 가지의 축입니다. 특히 앞전에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나골 해상풍력 EPC 5,750억 원 규모라고 했죠. 그 계약 규모가 실질적으로 수주와 공정, 그런 다음에 매출, 인식, 이게 실제로 찍히는 실물 매출 트랙을 보여주는 재료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종목은요, 뉴스로 급등하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으면은 이거 계약 매출 인식 되는데 왜 안 오르겠습니까? 올라야죠. 근데 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구조냐?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여러분들 계약, 체결,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설계 조달, 그런 다음에 제작이라든지 공정률, 그리고 준공이라든지 정산, 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매출이 뭐가 돼요? 한 번에 인식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인식이 됩니다. 이 구조예요. 원전은.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뉴스 공백기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흔드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좋은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진행 뉴스가 실질적으로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뭐가 돼요? 밸류에이션이 앞당겨지는 그 패턴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 이 투자 전략 보고서는요, 제가 이 구조를 전부 다 풀어놨는데 옆에 보시면요, 대응 자료 안에 기관과 외국인 자금 이동 흐름부터 AI 매집 단가 분석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의 디테일, 그에 따른 근거 분석, 그리고 최종 투자 시나리오,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가 제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멘텀 근거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죠. 차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 투자 시나리오, 매집 단가 분석, 대응 자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고 안 보고 차이가 명백하게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자료 안에는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마지막에 100% 물량 다 터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올라가는 자리마다 분할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 가격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자료에 맞게끔 수익을 챙겨 가셔야 돼요. 왜? 언제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이런 구간에서 분할 수익 안전하게 챙겨가면서 마지막 최종 수익 챙기고 그런 다음에 다른 종목도 보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원전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모멘텀은요. 단순 테마로 이제는 보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결국 어느 구간에서 흔들리고 어느 타이밍에서 다시 당겨질 수 있는지를 실제 공정 매출 구조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는 봐야 돼요. 이 종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결국에 공정이 쌓이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면은 이미 여러분들 그 타이밍 놓친 뒤입니다. 주가 이미 고점 찍고 난 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확인을 안 하면 그 타이밍 놓친다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과 다르게 감으로 들고 갈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 010-2794-1584번으로요. 문자로 그냥 두 글자 도움이라고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돼 있는 이 대응 자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 확인 안 하면은 이 타이밍 역시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2026년 전략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담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파이프라인, 돈이 지키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원전 쪽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의 참여가 가시화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해상풍력 쪽의 EPC를 통해서 뭐가 되죠? 공정률에 대한 매출 트랙이 핵심이죠. 자, 그럼 이 수주가 실적으로 넘어오는 경로는 뭐가 됩니까? 계약이 아니라 뭐죠? 공정이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계, 조달 이후에 제작과 시공이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분기 단위로 매출이 나눠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재 기업과 다르게 한 방에 매출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1분기 혹은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로 나눠서 매출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돈이 찍히는 구조를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타이밍을 놓고 보면요. 공시 직후보다도 착공이라든지 제작과 준공 국면에서 뉴스가 누적이 될 때 있죠. 그럴 때는요. 뭐가 됩니까? 시장 반응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상 크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설계 조달, 제작 시공, 분기별 매출 인식 이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안에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 딱 세 가지죠.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의 물량이 전환이 될 수 있는지, EPC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수주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미 나왔잖아요, 이야기가요. 그러면 속도는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주가의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이제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성장이라는 밸류와 실적이라는 밸류가 붙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속도겠죠. 이 속도의 차이 겁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프리미엄이 부여가 빠르게 되냐 아니면 조금 더디게 되냐 그 차이 그걸로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요. 지금은 뭡니까? 첫 번째, 원전 쪽은요. 가시화 이벤트가 실제 공급망 물량으로 이어지는지 결국 매출 인식에 대한 속도 체크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뭐죠? 나골 해상풍력 EPC가 공정률 매출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구차 여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심리 변동 속에서도 수주가 실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 속도가 확인이 되는지 그걸 보면 돼요. 즉 수주 모멘텀에 대한 지속성 여부겠죠. 이 세 가지를 한 세트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요 리스크는 딱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두산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공정이 지연이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리스크가 분명히 나타나겠죠. 섹터 심리가 변동이 되면 또 그에 따른 단기 조정은 나오겠죠. 다만 이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산은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싸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준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츠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